저희 로그라인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로그라인명의 주명입니다. 김PD입니다. 반가워요. 저희 이제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기분 좀 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다들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첫 질문부터 갈게요. 네. PD님, 일을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상사 대 일은 못하지만 착한 상사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바로 코쓱하게 네. 되죠. 이게 원래는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막 성격이 그지 같아도 어차피 일하는 사이니까 그런 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좀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좀 케바케다? 케바케다. 네. 고쳐먹기까지 한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약간 인격적으로 모독까지 한다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같이 일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내가 이 일에 정말 욕심이 있고 정말 잘해내고 싶다면 일을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상사랑 일을 하고 싶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면 굳이 맞아요. 이게 옛날에는 조금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일을 잘하지만 싸가지 없는 상사라고 선택했을 땐 싸가지 없음을 버틸 수 있다는 그 어떠한 자신감 그리고 차라리 일을 잘하는 만족감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차라리 그냥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막 크게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 다 똑같이 그냥 일은 계속해서 어차피 온고잉이니까 뭘 그렇게까지 욕심 부릴 게 없더라. 뭐 이런 생각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일은 못하지만 착한 상사? 근데 이게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일을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멋진데요? 내가 조금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짱구가 2개면 훨씬 낫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짱구 1인분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일했을 때 좀 기분 좋은 사람이 차라리 낫다. 뭐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딱 당장 고르라고 하면은 어디로 고를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제 생각엔 아직까지는 많은 열정이 불타고 계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일을 못하지만 착한 상사라고 고르시는 분은 좀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신 좀 능력치가 어느 정도 있는. 능력치가 좀 많이 올라서 내가 일을 못하는 척하는 착한 상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영화에는 어떤 상사가 나오죠? 일 잘하지만 정말 싸가지가 없는 상사가 나오죠. 이게 그냥 정말 싸가지가 없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사람을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맞아요. 밀어붙이고 정말 내가 이거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상사예요. 자, 이런 상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죠.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영화고 사실 너무나도 사랑받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의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세모를 그리고 싶었지만 실패. 손 하나 힘으로. 네. 이게 2006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 저도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네. 다시 보면서 물론 이때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 영화를 딱 보고 나서의 너무 막 이 재밌음, 따뜻함, 진짜 저런 세상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오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시즌2가 나오잖아요. 박수. 진짜 박수인데 이 시즌2가 2026년인데 그때 개봉을 하는데 무려 20년 넘게 이제 지난 다음에 드디어 나와요. 그런데 2006년에 나왔던 배우들 주연 라인업 그대로 다 나오죠. 진짜 이거는
진짜 대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불과 뭐 한 5년 주기로 나오는 시리즈들만 하더라도 주연 배우가 바뀌기가 십상이었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즌 1, 그러니까 1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야기가 좋아야 주연 배우들이 그대로 하겠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작사와의 관계들도 있을 거고 감독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이 모든 게 마치 그 영화의 행성이 뭔가 막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일렬로 이렇게 일치해서 라인업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행성이 이제 일치를 했어요. 저희가 그거의 수혜자인 거죠. 그쵸. 그 개봉의 수혜자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웬만하면 이제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일단 기자를 꿈꾸는 멋진 기자를 꿈꾸는 약간 퓰리처상 같은 것까지 받고 싶은 그런 명문대 졸업생 앤드리아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고 이 언론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지만 뉴욕에 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 완전 대실패. 명문대 졸업생이긴 하지만 이 앤드리아를 바로 이렇게 품어줄 그런 언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경력이 너무나도 없어. 경력이 있어야 해. 해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된 게 런웨이라는 어떤 자기가 앤드리아한테는 듣보예요. 그쵸. 듣보인 이런 잡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면 거기가 뭐 어느 정도 유명하긴 해서 일을 하면은 앞으로 모든 게 진짜 탄탄대로가 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여기라도 가자. 다른 데는 오히려 더 구리니까 여기라도 가자 하면서 와요.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일단 패션 잡지잖아요. 근데 이 앤드리아가 이 주인공이 이름을 까먹었어 갑자기. 앤 해서웨이? 맞아. 이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가 저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처음 봤거든요. 어떤 좀 신데렐라 스토리에 좀 어울리는 그런 배우예요. 이 앤드리아가 이제 왔는데 당연히 불합격 될 것 같았죠. 왜냐하면 패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면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편집장이 너 한번 일해봐 하고 다시 불러줘요. 그래서 와 하면서 어쩌다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일을 해보니 웬일 이 상사가 정말 사사건건 너무나도 피키하고 너무 깐깐하고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확 세워져 있어서 그것도 멋지긴 한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히스테리가 시작이 되죠. 정말 사사건건 화만 내는 이 상사랑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할 나는 패션 모르겠어. 패션 막 그냥 막 블링블링 허영심 가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업계랑 일을 하게 되면서 앤드리아가 점점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게 돼요. 스스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패션 업계는 자기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래도 야망이 있는 여자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고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이 성장하는 앤드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앤드리아가 이 영화 안에선 앤드리아란 말이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앤드리아. 4음절이에요. 그래서 앤디라고 저희가 통용을 할게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영화를 맨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다시 또 보게 됐을 때. PD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사회생활이라는 게 모르는 나이에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커리어 우먼으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일 시작하고 다시 보니까 참 앤디가 너무 불쌍하다. 저건 너무 지독한 현실이구나 이러면서 조금 멋있고 뭔가 존경까지는 아닌데 멋있다 뭔가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모먼트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떤 지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막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일단 명품 얘기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도 거리를 좀 두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사세인가? 남들의 이야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잘 해놔서 재밌었다. 그리고 와 나도 언젠가 저렇게 팬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까? 뭐 요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진짜 PD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현실적인 직장 내에서의 이야기?
그게 정말 이 허영심 밑에 현실적인 걸 기반으로 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스펙타클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잊었던 열정 같은 게 불타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사회 초년생 때 나의 모습? 그래 나도 사회 초년생 때 와 정말 밥값 아껴가면서 시간 아껴가면서 잠 아껴가면서 무언가 이 사회에 들어온 20대로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견뎌내고 나면 이후에는 수많은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겪었던 나의 어떤 20대의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렇게까지 뭔가 내 몸을 축내가면서 한 것들도 있는데 그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로 펼쳐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현실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더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네. 이제 똥을 한번 봤으니까 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적어도 조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이런 시선이 생긴 것 같다? 뭐 그런 판단들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셨어요? PD님은 어떻게 보면 딱 20대에서 30대 딱 넘어가는 그 길목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도 아직 조금 사회 초년생이라는 생각이 스스로한테는 있어가지고 그냥 앤디가 부딪히는 그 문제들이 조금 더 와닿아서 아직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못하지만 적어도 그 미란다를 보고 적어도 저런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조금 배운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일하면서 겪었던 것들이랑 조금 합쳐서 저게 마냥 따라가야 될 좋은 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그럼 오히려 이 영화에서의 앤디의 마지막에 공감을 많이 했겠네요. 그쵸. 그죠? 네. 좋아요. 그럼 지체하지 않고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면서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25화째인데 이제 제가 어떤 지점들을 좀 얘기하기를 좋아하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오프닝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오프닝을 짚어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어쨌든 오프닝을 보면은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면 뭔가 오프닝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좀 산만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오히려 오프닝들이 정말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영화관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서 같이 간 사람이랑 오늘 영화 어떨까? 뭐 사람들이 이렇대 저렇대 막 이런 수다들을 떨고 막 광고들을 보고 그러고 불 꺼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지 않고서 바로 영화가 시작된단 말이죠. 맞아요. 자, 그럼 그때 무슨 시간이 시작되냐면 이제 팝콘 먹기 시간이 시작이 돼요. 오프닝을 보면서 뭔가 내가 영화를 영화관에 보러 왔구나. 팝콘이 맛있구나. 뭔가 이러한 걸 받아들이면서 정보를 좀 무의식 중에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엔딩은 사실 사람들이 다들 기억을 잘하려고 해요. 일단 뭐 모두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성상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걔 어떻게 됐는데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엔딩은 잘 기억하는데 사실 영화 딱 다 보고 나서 나오면서 오프닝이 뭐였지?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프닝을 다시 잘 보면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데 이번 영화의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두 개의 다른 삶이 펼쳐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네. PD님 솔직히 어느 쪽의 아침에 가까웠나요? 너무나도 앤디. 저도. 아침을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의 루틴을 보여줘요. 엄청 대조적인데 일단 앤디 같은 경우엔 제일 상징적인 게 어니언 크림치즈 듬뿍 베이글. 그거를 길을 나오면서 정말 맛있게 포장지에서 이렇게 꺼내지도 않아요. 포장지에 얼굴을 파묻고. 맞아. 누가 보면 포장지까지 먹는 줄 알겠어요. 맞아. 자, 파묻고 정말 너무 맛있게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그와 비해서 반대로 아몬드 그릇에 있는 아몬드를 이렇게 덜어서 먹는데 그거를 약간 개수를 하나하나 세듯이 덜어 먹죠. 맞아요. 자, 충격과 공포. 저도 뭐 건강을 위해서 아몬드 같은 걸 먹긴 하는데 개수를 따지진 않거든요. 그런 아침 식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앤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그냥 이입할만 하죠. 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지하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딱 출구로 나오고 그와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세단이었나? 검정 세단 이런 거를 타고 탁 내리면서 하이힐 구두 탁탁 그런 포인트 짚어주면서 그러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 이거의 완전히 대조적인 그림이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그리고 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아침 패턴부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걸 완벽하게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이미 포스터에서도 알듯이 주인공은 앤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앤디가 이러한 삶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미 부딪히겠구나. 이미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딱 하게 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영화가 일단 앤디가 기본적으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자마자 앤디가 하는 말이 Who's Miranda? 이러죠. 미란다가 누구예요? 면접관 잡지사의 최고 편집장 대빵. 그러면 런웨이라는 잡지사는 뭐예요? 1등 잡지 제가 그런 패션 잡지를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요새 유명한 거 보그 막 코스모폴리탄 뭐 그런 엄청난 유명한 잡지사들 중에 1등 잡지사?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면은 뭐 기업으로 비유할까요? 기업 면접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간 겁니다. 네. 삼성전자에 가서 이땡땡 회장님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신이 팍 드네, 막. 그쵸? 네, Who's Miranda?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면접할 때 본인이 원래 2등 비서였는데 1등 비서가 된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에밀리란 사람인데, 에밀리가 이제 기겁을 하죠. Oh my God, you did not just say that. 나는 그거를 못 들은 척 해줄게. 도대체 런웨이가 뭐냐고? 미란다가 누구냐고? 너 장난해? 하면서 미주알고주알 설명을 다 해줘요. 맞아요. 친절하기도 해라. 되게 화난 척 이런 애티튜드를 넣으면서 이게 정보 전달성 연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에밀리 블런트란 배우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그 배우가 본인의 이 아침에 정신없는 이 일하는 상황과 그리고 새로운 면접을 보러 온 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입고 왔어? 라고 하는 그 어이없음과 본인이 앞으로 이 잡지사에서 어떠한 입지를 다져나갈 사람인지까지 그 태도를 다 녹여서 그 정보성을 전달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쏙쏙 잘 들어오죠. 약간 남의 이야기 듣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수다쟁이 언니한테 얘기 전해 듣는 것 같아서 런웨이가 이러한 잡지사구나. 미란다는 사람이 참 대단한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딱 하는데 이제 앤디는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성실한 태도, 나의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열정 이런 것만 보여주면 돼 하면서 면접을 봐요. 면접이 어땠어요? 약간 이게 면접이라고? 약간 그럴 정도로 뭔가 앤디에 대해 궁금한 것들 물어본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 그쵸. 보통 사람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미란다는 나와 있는 이력? 네. 이력을 그냥 대충 쑥쑥쑥 보고 뭐 이랬구나. 근데 이미 판단이 끝난 부분이 있었죠. 네. 바로 앤디의 옷차림. 앤디의 옷차림을 보고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미란다는. 그래서 일단 가봐 하고 보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앤디가 아니에요. 나는 잘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뭔가 바쁜 것 같아서 되게 풀이 죽은 채로 나옵니다. 풀이 죽은 채로 그 삐까번쩍한 건물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밀리가 쫓아와서는 앤드리아 하고 딱 부르더니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도대체 얘가 왜 합격을 했지? 이래서 나 와봐.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이 면접 시퀀스가 끝나요. 근데 이 면접 시퀀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캐릭터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요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앤디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좀 평범한 것 같고 패션에 관심 없고 자기의 열정은 있으나 그게 기자 쪽이고 그래서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는 잔잔바리로 잘 살아남으면 돼 라는 태도가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에밀리라는 사람 봤을 때 자기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자기 일을 너무나도 잘 해내야 된다는 어떠한 강박에 시달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데 되게 깐깐하고 재수없게 좀 보이거든요,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저 여자랑 일하는 거 쉽지 않겠다. 저 여자가 사수인 거니까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란다가 두둠 하고 나옵니다. 자, 미란다의 그 처음 등장하면서의 모습들 어땠어요? 약간 진짜 약간 누구나 꿈꾸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 아닐까. 뭐 길 가면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 다 비켜주고, 맞아. 엘베 다 잡아주고, 다 막 안녕하세요 눈치 보고 막 마주치면 심지어 막 피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편집장님의 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피해요. 맞아요. 약간 왕 같은 느낌? 그쵸. 왕이에요. 맞아요. 여왕이에요, 진짜. 그거는 진짜 좀 멋있었다. 그 멋있었던 게 사람들이 단순히 피하기만 했던 것 플러스 이제 업무에 대한 말들을 좌좌좌좌좌 말하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막 이거 어떻게 됐어? 그건 구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요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 라고 이미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걸 다 생각해온 것 같진 않고 무의식 중에 일이 막 다다다다다다 처리되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판단들이 딱 들었을 때 그냥 다 옳은 것 같아. 내가 패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미란다의 태도랄까? 내가 무조건 다 옳아.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면 돼. 톤은 달지 마. That's all. That's all. 딱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좀 로망이 있었다. 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로망을 피울 만하다. 나도 일하러 갔는데 내가 이러한 이게 대접을 받는 모습이 일단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녀 자체가 가진 어떤 일에 대한 스마트함 이것도 확실히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 더 등장하죠. 나이젤. 나이젤이 등장하는데 나이젤 어떤 사람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일 아니면 신경 안 써.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앤디 보고서 얘는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맞아. 되게 어쨌든 능력은 좀 있는데 자기 일 아니면 되게 관심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딱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한 발짝 뒤에서 뭔가 관찰을 하는 사람이긴 하고 꽤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뭔가 말투가 전 재밌었어요. 그 이제 맨 처음에 앤디가 왔을 때 에밀리한테도 에밀리가 이미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Runway is a fashion magazine. So interest in fashion is crucial. 딱 이렇게 딱 비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앤디가 옷을 너무 못 입고 왔다라는 거를 이미 체감을 하면서 앤디가 거기 서 있는데 뭐 무슨 막 파일 같은 거 들고는 딱 이렇게 딱 가리고는 누구야 쟤? 하면서 뭐 저런 애가 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미란다한테 면접을 보고 나가는 앤디를 보면서도 나이젤이 굳이 한마디를 붙여요. Who is that sad little person? 이렇게 딱 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불쌍한 아이는 누구야? 약간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를 보면 사람들이 할 것 같은 소리? 푸르죽죽 해가지고 야 저 금쪽인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면서 약간 이 안에 소문의 마당발인가? 런웨이의 정보통인가? 그래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도 다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왜 물어보는지를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좀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아저씨의 태도랄까? 이런 게 재미있는 오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상 친해지면 엄청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처음엔 좀 낯가림도 있고 딱 이렇게 탁 현실적인 것만 딱 얘기하면서 딱 가만히 있을 것 같은 사람. 좀 장난기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일단 주요 인물들까지 다 찝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한 질문을 모두에게 해봐야 하죠. 미란다는 왜 앤디를 합격시켰을까요? 왜죠? 뭐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똑똑하다니까 한번 아무튼 뭔가 약간 그 당찬 모습에 살짝 끌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찬 모습이요? 뭐 오프닝에서 봤다시피 미란다는 앞에서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이게 설령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네가 나를 칭찬해라는 느낌으로 대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근데 앤디는 면접 막 대충 봤는데 굴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저 되게 똑똑하고 뭐 이거 잘할 수 있고 막 좀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어필하는 거 보고 쟤 좀 봐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속눈썹 치고 한번 써볼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 어떠한 지조 있는 모습. 그 대사가 정확히 이거였어요. 결국엔 나가려다가 딱 돌아서서는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Okay, you're right. I don't fit in here. 내가 여기 맞지 않다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뭐 재수없게 말한 거 아니에요. But I'm smart. 딱 이렇게 딱 찍어주거든요. I learn fast and I work very hard. 이러는데 나이젤이 치고 들어와요. 맞아요. 그래서 I work very hard는 빠졌어요. 근데 일단 저는 똑똑하고 I learn fast.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거기서 미란다가 맞아요. 요놈 봐라. 일단 자기한테 말대꾸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획기적이었을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 네가 처음이야. 그런 테토테토 밑에 약간 그러한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고 미란다가. 그리고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란다는 자기의 일만 항상 하는 사람이었어서 사람을 굽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앤디가 뭔가 제가 똑똑하고 빨리 배워요. 이런 거를 말할 때 태도가 마치 방금 그러니까 그렇게 예의 바르게 말한 것도 더불어서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저는 미란다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캐릭터 자체는 요놈 봐라 하고 고용했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미란다 입장이었으면 내가 사람을 너무 무시했나?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나가는 아무개니까 넘기지 뭐 라고 생각하기에 미란다도 프로페셔널한 면이 있는 거죠. 아, 일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면접에 있어서 항상 좀 그냥 런웨이에 명성만 좀 얻으려는 그런 애들이 파다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뭔가 창의적이거나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지조 같은 거 있는 애들이 없었는데 근데 얘는 지금 나의 면접 태도도 꼬집음과 동시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어필을 하고 그리고 매우 빨리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확실히 이전 애들하고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이전 애들은 너무 일을 못해서 이미 잘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 알선하는 그거에 앤디한테 이 일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이 저는 패션이 너무 좋아요 하고 온 친구들하고 달라 보였던 거죠. 그 순수한 열정 대 어쩌면은 뭔가 열정이 이 업계에는 없지만 스스로에 대한 열정은 있는 것 같은 모습? 그게 조금 작용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미란다였다면 그런 거를 내가 오래 일했다면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미란다가 왜 앤디를 합격시킨 것 같으세요? 그냥 영화가 그래서 전개되니까 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합격을 안 시키면 전개가 안 되니까 그쵸. 아니면 정말로 앤디가 마지막에 한 그 말 한마디 그 찰나의 공기의 기류가 설득력이 있어서였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앤디가 일단 말을 던졌잖아요. 저 똑똑해요. 빨리 배워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정말 거의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진 강아지처럼 앤디가 뛰어다닙니다. 첫 출근부터 시작해서 이후 한 적응기까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아나무인이라도 해도 되는 이런 업무 지시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큰 좀 요약을 해서 말하면은 벨트 사건, 그 파란색 벨트 사건이죠. 명확히 파란 벨트 사건과 그리고 허리케인 비행기 마이애미에서 나와야 하는 제트기 사건 이런 큰 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수다를 떨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 PD님은 어떤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역시 벨트 사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요? 앤디가 이 일 시작하고 나서 첫 출근 때 일어났던 일인가? 언제? 초반에. 그쵸. 완전 초반 출근하고 완전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회의가 있었죠. 잡지 패션 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자기를 부르니까 앤디가 미란다한테 가요. 근데 엄청 열심히 회의 중이었고 거기서 이제 앤디는 뭐 하나보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치마에 어울리는 벨트를 못 찾겠다고 하면서 거기 스텝 한 명이 이렇게 딱 벨트 2개 갖고 오는데 색깔은 똑같아요. 제가 봐도 여전히 똑같은데 이렇게 버클 부분만 살짝 다른? 아니 너무 달라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스텝이 얘기를 하니까 앤디가 푹 하고 웃어요. 그래서 미란다가 딱 째려보죠. 왜 웃어? 그랬더니 약간 뭐 이딴 거 가지고 약간 얘기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란다가 빡쳐가지고 그 앤디가 입고 있던 스웨터의 색깔이 어떻게 네가 입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엄청나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엄청난 이 패션계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탄생한 그 색깔을 너가 패션을 무시하는 상징으로 쓰다니 정말 그거야말로 이딴 거 아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 쏘아붙이죠. 근데 그게 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미란다의 태도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무시하고 했던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와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자기 일에 있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거기서 보여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래서 다들 어쩔 수 없이 미란다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태도가 그랬다는 걸 명확히 짚으신 게 그 태도에 있어서 사용했던 단어가 stuff이거든요. 그러니까 앤디가 I'm new to this stuff라고 해요. This stuff. 그러니까 미란다가 그걸 듣고 stuff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화가 났다라고는 아는데 그 stuff라고 단어를 쓸 때가 그냥 아무개 그냥 뭉땡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저런 것들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는 저런 것들이란 이런 태도를 지금 넣어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저딴 거, 그러니까 이런 딴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딴보다는 그냥 이런 일, 이과, 이 류 이런 느낌으로 앤디는 쓴 거예요. 그냥 요런 류. 근데 그 단어가 잘못 들으면 그냥 이런 뭉땡이 이런 것들은 이 뭉땡이들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라고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마치 옷을 그냥 가리기의 용도로만 쓰는 사람이 쓸만한 단어. 그쵸? 이게 뭐 치마가 있고 뭐도 있고 벨트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한데 그거를 그냥 총괄 지어서 그냥 뭉땡이 그냥 나의 옷 뭉땡이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확실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태도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란다가 오히려 그걸 태도는 원래 미란다는 태도가 좀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더한 게 아니라 정보를 더했죠. 역사적인 정보, 이런 업계의 이런 흘러온 흐름.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똑똑한 애라면은 이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들에 대한 걸 그냥 뭉땡이라고 치부한 거에 대한 굉장한 제가 감히 말하자면 말로 싸대기를 때렸어요. 맞아요. 말로 뺨을 100대를 때렸습니다. 얼얼하겠다. 패션 인더스트리는 엄연히 인더스트리고 업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어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저렇게 진지하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맞아요. 그때 저는 근데 앤디의 그 행동도 웃겼던 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태도 때문에 노트를 꺼내서 필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필기를 하고 있다가 푹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미란다가 이건 쓰면 안 돼. 이거는 뭐 반복적이야. 이거는 쓸모없어 라고 그 옷을 준비해온 그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트 헤드 같은 분? 스타일링 헤드 같은 분이 하는 걸 다 까거든요. 그건 다 고지고대로 적어요. 그걸 막 열심히 이렇게 적어요. 저거는 별로인 거구나. 이 정도의 정보 처리였겠죠. 그게 왜 별로인지 몰라. 앤디도. 그냥 미란다는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 근데 벨트가 2개 있는데 저게 그냥 색깔이 똑같은데? 하고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앤디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장면에서 앤디가 좀 잘못을 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있어서 좀 함부로 발언을 했다.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저는 딱 그거였어요. 이 여러 가지 심부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커피 심부름 기본이고 그리고 옷을 막 픽업해 와야 되고 뭐 캘빈 클라인에 가야 되고 뭐 어디에 가서 막 스카프 받아와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미란다가 쌍둥이가 있거든요. 쌍둥이 여자아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 물건들을 자꾸 사오는 게 좀 너무 웃겼어요. 이게 왜 웃겼냐면 아니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다가 저는 계속해서 쭉 프로페셔널하기만 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근데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쌍둥이의 해변 용품 같은 거를 그냥 아무개한테 시키지 않고 꼭 비서한테 시키거든요. 근데 은근히 보면 세심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 딸들이 해변에 가야 되니까 무슨 서핑보드 같은 게 필요하다. 샌들 같은 게 필요하다. 처음엔 이게 갑질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빌드업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비행기 사건에 가서 터지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걸 꼭 가야 되는데 일 때문에 마이애미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태풍이 막 불죠. 막 야자수가 막 이렇게 막 누워있고 막 난리가 나요. 맞아요. 그 와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앤디한테 비행편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라. 네가 해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엄청 히스테리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이게 재밌었던 게 저렇게 프로페셔널하고 멋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있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가족에 있어서 지금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뭔지를 아니까 어떻게든 채우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저렇게 비서를 자와 안달복달 시키고 잡아먹을 듯이 행동하는 건 좀 아니다. 근데 그게 악마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면에는 너무나도 말랑말랑한 여자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웃겼어요. 약간 흐뭇하게 되는. 그래서 저 언니도 어쩔 수 없네. 저렇게 세상 테토테토한 척 하는데 진짜 한없이 자기 딸들한테는 저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이구나. 인간적으로 고민이 정말 많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앤디의 이런 질풍노도 적응기. 질풍노도 살아남기죠. 이 정도면 진짜 살아남기 서바이벌 게임 이후에 비행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미란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 내가 그냥 뚱뚱하고 똑똑한 애 한번 고용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나 정말 넌 나한테 너무나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을 하거든요. 앤디가 그 말을 듣고 뿌앵이 돼가지고 눈에 눈물이 가뜩이나 눈물도 큰데 눈도 큰데 그렇게 차올라서 나이젤한테 찾아가요. 근데 저희가 이러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앤디도 어떻게든 1년만 버티면 돼. 버틸 수 있어 라고 막 남자친구하고도 다짐을 하고 그리고 막 일하다 보니 나쁘지 않아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였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만 이러한 상사가 있는 곳에서 1년만 버티면 앞으로 탄탄대로래요. 그런데 상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미란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너무너무 가령 1년만 버티면 뮤지컬 공연 단독으로 판권 다 가지고 한 공연 이거 봐 이틀 막 하시는 거 봐. 공연 한 5개 정도를 본인 소유로 할 수 있어요. 1년만 버티면 이러한 상사 밑에서.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요?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여가지고 저한테는 아무리 이거를 내가 1년이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런 사람 밑에서 버텨가면서 아무리 아무리 앞으로가 조금 더 탄탄대로라고 하더라도 저한테는 그 1년이 너무 지옥 같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지조 있어. 안 될 것 같아요. 딱 1년인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선조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인격 모독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인생을 다 내놔야죠. 네, 그렇게 저는 사실 일에 끌려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서 아무리 그냥 내가 앞으로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다른 데서 살아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해내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돼. 그럼 이런 두려움은 안 생겨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대충 반년까지 버티다가 그만뒀어. 그럼 나머지 반년이 아깝지 않아요? 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괴롭히기. 아, 근데 만약에 반년 정도 버텼다면 제가 만약에 반년 버텼다? 그러면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버텼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라면은 저는 사실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편인지라 그녀가 하는 인격 모독이 마치 나한테 들려오는 내 일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되게 많은 상처받고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년 정도 버텼으면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다? 그럼 저는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냥 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되네요. 나도 지조가 있고 싶은데. 보자. 그러니까 미란다의 선 넘는 영역들과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요소들을 따져봐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미란다의 요소들을 따져보자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정신없게 갑자기 무언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졌던지 간에 그 계획은 전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을 좀 시키세요. 개인적인 일들 같은 경우엔 이제 자기 아이들을 위한 것들, 물건을 사오라고 갑자기 시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뭐 픽업까지 부탁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강아지 픽업도 시켜요. 그 강아지 픽업이 여기에 갑자기 들어가 있던 건 좀 웃기긴 했는데 왜 갑자기 개가 등장을 하지? 미란다는 뭔가 고양이 키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털이 많이 빠져서 안 키우나. 근데 저 개는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근데 그 개도 굉장히 거대한 대형견을 일단 키웁니다. 그리고 보자. 또 어떤 게 있나요? 매일 아침 내 책상에 코트와 가방을 던져서 올려놔요. 그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옷장에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밥 먹겠다고 시켜놓고는 나 약속 있으니까 이거 알아서 치워놔 이러는 것도 있었고. 변덕스럽다. 변덕이 엄청 심하고 일단 그까지가 이 초반에 이 기본적인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딱 부분이거든요. 저는 버틸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제가 버티는 이유는 이게 언제나 등가 교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사가 굉장히 별로인 사람이다. 일단 인성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긴 한데 딱 지금 미란다의 이런 딱 루틴들에서는 버틸만 한 부분은 일단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허허하고 넘길 수 있고 그래요. 바쁘군요. 그럼 바쁘게 한번 또 돌아다녀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에게 등가 교환이 되는 거는 미란다한테 무언가 얻어내기보다는 배울 게 많다. 일에 있어서 처리하는 그 모습? 어쩔 수 없나 봐요. 뭔가 그 멋진 커리어 우먼 언니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약간 불나방처럼 못 벗어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도 있을 거고 저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도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좋아. 내가 이거 그러니까 악발인 거죠. 내가 이거 버티고 그 대신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어낼 거를 명확하게 계산을 하겠어. 이게 안에서의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일의 태도일 수도 있고 일 처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마인드?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은 좀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어느 정도의 등가 교환은 하면서 좀 배워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못 참아요. 가령 무언가 좀 타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내에서 인격 모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네. 까는 게. 그러니까 1대1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부러 나를 본보기 삼아서 왕따시키듯이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뭐 나만 안 불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다 부른 자리에서 일부러 나한테 좀 악의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행동?
그게 느껴지면은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수긍이 돼. 그러면은 저는 그 말에서 태도는 다 빼버리고 정보만 가져가요. 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멘탈을 스스로 어떻게든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견뎌 나가보는 방법도 있다. 모든 비판에 정보만 가지고 오기.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나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에 의해 내 앞길과 내 앞으로의 이러한 생각들이 막힌다 하면 저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남의 기분을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종의 살아남기인 거죠. 저는 절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난과 비판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비난을 비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많죠.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저는. 그쵸. 저한테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못할 수 있어. 왜냐면 짜증이 났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객관적인 비판만 해주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나에 대한 비난을 섞는 순간 저는 약간 기분이 나빠지죠. 네, 약간 그 비판도 비판처럼 들리지가 않고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그래서 미란다를 저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없어. 그리고 개인적인 일 시키는 것도 저는 못해. 안 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적당한 수준의 임계점을 스스로 계속해서 테스트해 나가는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과연? 화이팅. 다들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해 주세요. 다들 우리 진짜 서로 응원해 줍시다. 맞아요. 응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네. 이제 아직 초반의 이 적응기 이야기니까 뿌행하고 간 다음에 이제 나이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이 앤디의 그때의 모습과 그리고 나이젤의 그때의 모습이 좀 비교가 돼요. 맞아요. 근데 요랬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축약을 해서 말하면은 나이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요. 긴 꿈이었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패션 업계에. 근데 앤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패션 업계가 자기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분이 그냥 버티자라는 네거티브밖에 안 채워져 있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즐거워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나의 모습은 앤디랑 나이젤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앤디에 가깝죠. 뭔가 꿈과 목표가 있어서 들어왔다기보다 어느 순간 그냥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일로 뭔가를 이뤄내자라는 큰 욕심이나 야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 재밌는 부분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고 그걸 즐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저는 앤디가 그래도 자기가 어쨌든 아까 막 말씀하셨잖아요. 일하면서 행복을 찾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따가 얘기할 워라벨의 진짜 미간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근데 PD님이 조금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 시점의 앤디보다는 열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막 하기 싫어의 시절은 조금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쵸. 앤디는 버텨야 돼. 1년만 버티면 돼. 이러고 있는 애니까 지금은. 근데 나이젤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이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아이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진짜 지금 이 세기에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이 그냥 유명이 아니라 어떠한 이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지금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런웨이 잡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영보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게 나이젤의 이야기잖아요. 어디 그냥 좀 외가지에서 거의 뭐 한 7형제? 이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초적인 집안이었을 거고 그래서 항상 축구를 갔어야 됐고 근데 나는 축구보다는 바느질이 좋아 하면서 축구 안 가고 뭔가 재봉 이러한 수업들을 듣고 그리고 밤마다 후레시키고 런웨이 잡지를 막 이렇게 봤던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떠한 열정과 이러한 정말 순수한 뭐라 해야 될까? 희망. 이거를 너같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듣고 앤디가 아! 하거든요. 앤디는 왜 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봐도 앤디는 분명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저는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 패션이라는 업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이걸 허영심 가득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의 전문 용어, 적어도 이게 어떤 스커트인지 뭐 H-라이디지 뭐 머메이드인지 뭔지 뭐 아무튼 그런 종류별이나 이런 거라도 조금씩은 좀 공부를 해나갔어야 되는데 항상 퇴근하고 남자친구랑 얘기할 때마다 아 짜증나 막 딸깍이들이라고 막 맞아. 비난만 하기 바빴잖아요. 저는 그 태도 자신의 그 태도에 대해서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 이게 남의 상황을 좀 함부로 판단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은 것 같죠. 이게 더군다나 본인이 우쭈쭈 받으려고 들어갔던 나이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좀 잘못을 했구나. 잘못 판단하면서 성장을 했구나. 그냥 나는 하루하루 그래 업무만 처리하면 돼. 업무만 빨리 처리하면 돼. 였는데 그 업무를 정말 잘 해나가는 방법이 뭐였는지는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네. 나이젤이 앤디의 이 그 커다란 눈으로 부탁하는 거를 결국 마지못해 받아줘요. 맞아요. 받아주면서 엄청나게 큰 창고, 웨어하우스 같은 층, 그 샘플 창고에 가거든요. 그러면서 앤디가 변화를 시도해요. 거기에서 막 자기가 조금 더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도 하고 입다 보면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멋있게 변화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앤디가 이제 옷을 막 입잖아요. 예쁘게. 출근할 때 앤디 출근할 때 막 룩이 바뀌는 그런 맞아요. 시퀀스들도 있고 그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상징적이게 기억하는 장면 중 하나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옷도 너무 이뻐. 맞아요. 나도 나이젤 같은 삼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요. 나의 나이젤 어디에 있나요? 나의 나이젤 나타나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란다가 그리고 에밀리도 그렇고 좀 앤디를 다르게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드디어 얘가 관심을 가지구나? 이게 단순히 자기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업계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구나? 라는 어떠한 놀람과 흐뭇함이 좀 같이 있죠. 미란다가 막 안경 너머로 계속 이렇게 돌아보고 뭐야? 하면서 맞아요. 그러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그 잡지의 그 데모 버전을 집에 갖다 주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요. 그게 초반에 에밀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가게 될 거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앤디는 난 사이코가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에밀리는 기가 찼죠. 쟤는 인정을 못 받을 거야. 했는데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열쇠를 탁 주면서 너의 목숨을 걸고 이 열쇠를 지켜야 해 하면서 밤 늦게까지 그 책을 기다렸다가 책에 갖다 주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였죠? 가서 아무랑도 말 섞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책만 갖다 두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그 집 쌍둥이들과 대화를 해버리고 2층까지 올라가서 부부싸움 하시는 걸 목격해버리죠. 그때 그 미란다의 표정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요. 그냥 쓰러질 뻔했다. 그 표정이 와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맞아요. 근데 동시에 상처받은 표정이기도 했어요. 배신감에 막 치를 떠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고 기회를 줬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갚아라는 그 오만 이런 서브텍스트가 깔려있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걸 한 5초 보여주는데 이미 얼어붙었죠 저희는. 맞아요. 쟤 큰일 났다. 굉장히 큰일 났다. 앤디 쟤 어떡하냐. 아우 어떡하냐. 괜히 왜 그래가지고 역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분노한 미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쌍둥이들이 할머니 댁 갈 땐가? 할머니 댁 갈 때 볼 아직 출시되지 않은 해리포터를 구해가지고 와라.
미친 거죠. 그걸 말하는 태도가 너무 웃겼어. 걔네가 갈 때 다음 해리포터 책을 읽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럼 제일 최근에 나온 걸로 사다 놓을게요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제일 최근 것까지는 읽었어. 근데 쌍둥이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대. 이렇게 얘기를.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unpublished manuscript, 출간이 안 된 지금 원작 스크립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아직 안 썼을 수도 있는 건데. 그죠. 뭐 어떻게 롤리 작가한테 써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정말 앤디가 몇 번을 생각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 이렇게 잘리는구나. 이미 직감을 해요. 그런데 앤디가 또 직감을 하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전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나 같으면 이미 저기서 굉장히 포기했을 텐데 저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그러니까요.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였냐면 앤디는 결국 미란다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미란다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란다 프리슬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안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협박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와중에 갑자기 스테이크 먹겠다고 해가지고 스테이크도 사다 놨는데 근데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점심 약속 갈 건데 나 돌아올 때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더 필요하고 그리고 앤디야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해리포터 그거 해결 안 해놓으면은 그냥 다시 오지 마 이러고 가거든요. 아우 진짜 너무 싫어. 와 정말 이러한 뭐라 해야 될까 이 정도의 뭐라 해야지 정말 난공불락이다 이 여자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그거를 일단 해야만 한다 라는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그러면서 앤디가 결국 현타가 오죠. 그래서 관두겠다고 남자친구한테 네이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누군가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였습니까?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작가 아저씨 한 명 있어요. 느끼한 작가 아저씨 한 명 있죠. 크리스토퍼였나? 모르겠어요. 그냥 느끼한 사람.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내가 최고지? 하면서 느끼하게 역시나 느끼하게 연락이 와요. 내가 최고야. 정말 나를 위한 동상이 세워져야 돼. 하면서 막 전화가 와요. 근데 앤디가 무슨 소리야? 구했어요? 구했어. 내 친구가 그 사푸아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 출간 안 된 원작 원본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얻습니다. 맞아요. 그 얻고 나서 앤디가 그거를 자기가 해냈다라는 태도를 미란다한테 어떻게 내비쳐요? 막 굉장히 당당하게 그 원고를 그 미란다 책상에 탁 내려놓고 커피 탁 하면서 말씀하신 원고 구해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란다가 이걸 나한테 지금 갖다 주면 뭐 애들은 어떻게? 그랬더니 이미 다 복사해가지고 두 권 책처럼 엮어서 이미 보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완전 당당하게 막 나 성공해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앞에 미친 듯이 막 어떻게 나 잘렸어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던 그 허둥지둥 모습을 싹 없앤 채. 맞아요. 저 당연히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하고 애들 읽고 있어요 하면서 기차에서 애들이 이걸 읽고 있는 것도 보여줘요. 맞아요.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와 부럽다. 저 애들이 최대 수혜자다 지금. 이 그쵸. 어른들 싸움에서 최대 수혜자다. 너네는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성공을 합니다. 맞아요. 그걸 성공시키고 나니까 앤디가 기분이 어때 보였어요? 너무 뿌듯해 보였어요. 굉장히 막 성취감에 그쵸. 자기가 맞아요.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앤디가 약간 자기의 이런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라고 좀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쵸. 그리고는 집에 오니까 네이트가 이제 퇴사 파티 하면서 내가 비싼 재료 다 사왔어. 네이트 요리하는 남자니까. 이거 다 맛있게 해서 파티하자 하는데 쌍둥이들 숙제하고 있죠. 행성 막 색칠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앤디가 퇴사를 안 하기로 했어 라고 남자친구한테 좀 뒤늦게서야. 왜냐하면은 일에 앤디가 너무 함몰돼 있어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결국 이렇게 됐어. 이때 앤디의 태도 어때요? 약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꾸 어쩔 수 없어가 나오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지금 이 희생이 필요한 거야. 이해해줘. 조금 일방적이긴 했어요. 맞아요. 퇴사 과정 같은 거 전화를 했으면서 이게 또 막상 다시 번복을 하면 남자친구가 화를 낼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엄청 실망을 하죠. 그리고 잠도 막 따로 자겠다고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앤디가 자꾸 갈등을 하게 돼요. 어떤 갈등이 느껴졌냐면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를 일단 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자친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굉장한 일을 성공시키고 나니까 그 성취감과 함께 앤디는 나는 이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나를 가로막을 건 없다. 나에게는 뭔가 좋은 커넥션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 이거를 계속 잘하면은 내가 나중에 무언가 정말 필요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신감이 사실 앤디한테 정말 필요했던 자신감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막 옷을 다 바꿔가면서 막 살도 조금씩 빼가면서 지금 이 직장에 열심히 적응하고 잘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성취감인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너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이 좀 걱정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려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앤디를 어떻게 보셨어요, PD님은? 저는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사실 그 미란다의 책을 갖다 놓는 게 우리가 봤을 땐 별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난 것을 받게 된 것 마냥 앤디가 미란다가 앤디한테 너가 책 갖고 오면 돼 라고 했을 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약간 저는 좀 미란다한테 세뇌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서웠어요. 이게 약간 그래서 사람을 조종한다는 게 저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그쵸. 어쩌면 나도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시선이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좀 바른 시선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워라밸이 다 무너져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도파민이 일에 대한 성취감인데 그 성취감에 너무 취하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해결했구나 하고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딱 그 지점쯤에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다들. 저렇게 해서 저렇게까지 일을 이뤄내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바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남자친구한테도 사실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던 거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앤디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게 앤디가 생각하기에 만약 맞는 방식이었다면은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털어놨을 수 있을 텐데 맞아. 그게 아니라 미란다한테 점점 약간 잠식되는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앤디도 이게 아닌 건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고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돼버리니까 그 지점에서도 사실 지인들과 친구들과 뭐 남자친구와 갈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약간 나를 조금 단단히 잡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금방 현혹되기 쉽다. 근데 점점 더 이제 앤디가 이제 계속해서 아까 침몰이라 하셨나요? 침식이라 하셨나? 잠식. 잠식. 그 잠식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게 돼요. 앤디는 안 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상황들이 자꾸 그렇게 앤디를 몰아가죠. 그렇게 몰아가게 된 이제 상황이 부제목이 파리 패션위크의 가다인데 일단 자선 파티가 있었어요. 자선 파티가 있었는데 그 자선 파티에서 에밀리가 그러니까 제1 수석 비서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감기도 걸려버리고 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게스트 이름들을 다 외워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미란다한테 그 자선 파티에서 몰래 알려줬어야 됐는데 인사를 해야 되니까 미란다는 그걸 까먹는데 옆에서 앤디가 갑자기 약간 명문대 졸업생 모먼트 약간 피칭하면서 그 당일날 받았던 명단인데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 대사관이었어요. 맞아요. 기억을 해냅니다. 음. 그걸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앤디 스스로도 내가 이걸? 하면서 또 약간 뿌듯함을 가지죠. 기분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란다가 앤디야 네가 파리에 가자 라고 결정을 내려요. 맞아요. 앤디가 일단 처음에는 얘기를 하죠. 안 돼요. 에밀리가 무너질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에밀리의 꿈은 이 영화에서 에밀리의 꿈은 파리 패션위크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정말 혹독하게 하고 막 기절할 것 같으면 치즈 한 조각 먹고 그러는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미란다가 1비서를 앤디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에밀리 책상에 이제 옷과 가방을 던져놓고 오늘 에밀리한테 말해? 라고 해서 앤디가 엄청난 갈등에 빠지죠. 그 얘기를 하려고 에밀리가 어디쯤 있나 전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원래 하던 허드렛 일을 에밀리가 하고 있었어요. 뭐 갑자기 픽업해오라 해가지고 근데 내가 까먹은 거지 내가 바보지 하면서 막 정신없이 오는데 갑자기 끼 와 이게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인지 앤디가 돌아오면 나랑 꼭 얘기할 게 있어라고 했는데 차 사고가 납니다. 맞아요. 이 차 사고가 난 에밀리가 병실에 앉아서 정말 야무지게 드디어 초코 요플레를 먹으면서 푸딩 같은 걸 막 먹으면서 엄청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 나빴냐면 앤디가 사실대로 말하긴 하죠. 미란다가 나한테 이걸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어야지. 너는 탄수화물 먹는 애잖아 하면서 맞아, 억울할 것 같긴 해. 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해. 근데 이 상황상 마치 앤디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결정이 없었더라도 사고는 어차피 일어났을 거니까 그 이후에 그 공석을 메울 사람이 어차피 필요했을 거고 그게 당장 갈 수 있는 게 앤디다. 뭐 요런 식의 합리화를 좀 스스로 하는 것 같았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말도 미안하다를 제일 먼저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다가 여기에도 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쩔 수가 없었다가 더 심하게 튀어나오는 게 그 앤디 친구 중에 한 명이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앤디가 파리에 가기로 결정이 난 다음에 그 갤러리에 가요. 거기에서 또 느끼한 작가 아저씨가 나타나요. 느끼한 작가 아저씨가 갑자기 막 친근함의 표시를 막 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파리에 가? 파리에 가서 봐? 하면서 자꾸 수작을 걸어요. 진짜. 이전에 자선 파티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줄게. 그 어디였지? 뭐 뉴욕타임스 편집장이었나? 그 사람이 와 있어. 소개시켜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꼬시죠. 그러면서 자꾸 남자친구를 언급해요. 바보 같은 남자친구 막 이러면서. 근데 앤디는 본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마치 지킨다는 그 태도를 고수를 하긴 하죠. 그런데 이 갤러리에서 드디어 남자친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가 앤디가 파리에 가겠다는 사실을 그 갤러리에서 알게 돼요. 미리 얘기를 안 한 거죠. 전화해서 얘기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어. 네이트 하면서 하는데 이제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지금 남자친구가 딱 말하죠. 지금 너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누군지 알죠. 너는 일에 지금 더 우선시고 나는 등한시야. 라는 태도를 딱 보이면서 근데 앤디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시간을 좀 가지자 하는데 그 대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미란다가 전화가 와서 그 연인의 대화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여기 어땠어요? 미란다 미웠어요, 사실 그때는. 맞아요. 미란다가 미워요. 아니, 그리고 앤디도 살짝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일이니까 좀 저는 그 셋 다 조금 너무했다고 생각 들어요. 미란다는 미란다로서 어쨌든 계속해서 공과 사 구분 없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일 시키는 그 모습들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란다는 그러면 안 됐고 앤디도 지금 사실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지금 종지부를 찍내마네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일이긴 하지만 그 전화를 선택했다는 것도 좀 너무했고 맞아. 그리고 일이라는 건데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해주지 않았나 네이트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네이트한테 조금 저는 서운해서 세 사람 다 어떻게 이 절충안을 좀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앤디의 입장에서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 앤디를 엄청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았거든요. 앤디가 왜 이렇게까지 이 고된 일을 버티고 있는지 그 태도가 딱 보였어요. 근데 그 태도가 남자친구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긴 했어요. 맞아요. 물론 자선 파티 때는 앤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그리고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었지만 남자친구 생일이었잖아요. 다 같이 파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물렀단 말이에요. 밤 늦게나마 그냥 그 컵케이크에 초 꽂고 들어갔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좀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든 만회를 했어야 돼. 미리 만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만회를 결국 일이 바빠서 하지 않았고. 근데 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웠던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본인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0부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올라가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하네. 네이트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자기 일보다 앤디를 등한시한 적이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앤디는 알아서 채웠을 것 같아요. 부재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이트가 일을 한다고 바쁠 때. 그런데 그 반대 입장이 됐을 때 지금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은 있거든요.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고 시작하려는 여자친구인데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이거나 여자친구의 일을 좀 진지하게 바라봐주지 않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네이트한테 뭔가 솔직하게 빠르게 얘기를 해줘야 할 때 화를 낼 것 같아서 바로바로 말을 못했다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었어. 이 지점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감이 어떻게 발현이 됐냐면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불만들이 있었대요. 네이트라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안 좋은 남자친구다. 어떻게 앤디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해를 해줬어야지. 더 서포티브 했어야지. 너무 안 그랬다라고 좀 불만들이 폭주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십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본 건데 이 실제로 연기한 배우가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연기를 할 때 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나온 걸 보고는 인정을 했대요. 영화 나온 걸 보고는 아 그래 더 서포티브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남자친구랑 영구적으로 헤어졌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서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무언가 일종의 화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성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봤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그러한 불만까지 폭주할 수 있구나. 왜냐면 이 남자친구 배역은 연기를 한 건데 욕을 먹었잖아요. 맞아요. 마치 저희 막 드라마에서 악역 나오면 어머니들이 나쁜 놈. 막 식당 어디 가도 나쁜 놈이다고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역시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앤디는 파리로 확실하게 가기로 결정을 하고 파리에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가서 너무 막 멋있죠? 파리 어땠어요? 파리 시퀀스? 너무 약간 커리어 하이의 정점을 보는 느낌? 너무 막 맞아. 화려하고 막 눈 막 돌아가고 막 너무 멋있다. 약간 뭔가 성공하면 저런 데서 일할 수 있구나라는 게 딱 보여져서 에밀리가 오고 싶어 할 만했네. 완전. 거기 뭐 옷도 다 받는 거라면서. 맞아요. 명품. 옷도 받고 신발도 받고 호텔도 괜찮고 아니 전 제일 놀랐던 게 파리에 머무르는데 호텔이 저렇게 좋다고? 진짜 비싼 데 간 거다. 딱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거기가 막 건물들이 내부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미란다가 있는 방도 그렇고 뭐 앤디가 있는 방도 그렇고 좋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 작은 그 파리 호텔 느낌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정도 커리어 하이가 돼야 저런 데에서 출장으로 머무를 수 있구나. 당연히 프레스티지를 탔을 거고 엄청나구나. 이 인생의 경험을 막 에밀리가 막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느끼한 아저씨가 성공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느끼한 크리스토퍼였는지 우리 느끼한 작가 아저씨가 자꾸 썸을 막 타려고 해요. 그랬는데 이 낭만의 도시 파리에 와요. 그래서 앤디가 결국 그 느끼한 작가 아저씨와 아저씨의 방으로 갑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근데 좀 현혹될 만했죠. 그렇긴 해요. 그 판단을 보고 저는 앤디도 남자친구에 있어서 조금 서운하고 식어가고 있었구나. 그를 사랑한다는 기분이 뭐였는지를 많이 잊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사랑했다면 이게 아무리 미국일지라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쉽게 하지 않거든요.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만약에 사귀다가 진짜 사랑해 라는 말을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정말 결혼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만큼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관계인데 지금 그 관계가 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쫑난 상태에서 파리에 와서 느끼한 작가 아저씨와 기분 좋은 밤을 보낸 거죠. 근데 이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감을 어떻게 했을지가 참 궁금했어요. 저는 이 순간만큼은 앤디 편이 되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앤디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는 되는데 앤디 편이 되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해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떤 점이? 아닌가? 이해될 수도. 어쨌든 좀 존경하던 사람이니까. 맞아요. 존경하던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도 커리어 하이죠, 완전. 네, 존경하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성적인 끌림을 받고 있다고 아예 대놓고 유혹하는데 거절할 수 없을 수 있죠. 하긴 근데 뭐 사실 남자친구랑 관계가 끝났는데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냥 서운하잖아요. 서운해 앤디. 맞아요. 다들 전부 다 그 장면에서 약간 완전 공감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잠깐 고개를 숙이자 못 본 척하자 저거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유를 꼭 해주세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엔딩으로 다다랐거든요. 이 엔딩으로 다다라서 이제 굉장한 가치 판단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일단 이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 첫 번째가 나이젤. 우리의 나이젤 삼촌이 드디어 독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서 갑자기 샴페인을 터트려야 돼 하면서 펑 하면서 어느 디자이너의 파트너로 독립을 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근데 거기에 앤디가 바로 그러죠. 미란다도 알아요? 하면서 이미 겁을 먹죠. 잔뜩. 근데 미란다가 나 이거 하라고 추천해줬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나이젤의 독립 너무나 좋은 소식 이렇게 듣는데 근데 이제 이 느끼한 아저씨 솔직히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원나잇이 있었나 싶기도 할 만한데 맞아요. 이 느끼한 아저씨랑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저씨가 앤디는 늦어가지고 막 나가려다가 표지 디자인 모컵을 딱 봐요. 근데 평소에 보던 거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왜 이 작가 아저씨가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미란다를 런웨이 편집장에서 쫓아내고 자클린이라는 프랑스 젊은 여성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회장의 계획 그리고 자클린이 이제 그 기사 자체 에디토리얼 편집권이었나 그거를 지금 이 느끼한 아저씨한테 줄 것이다. 이 작가 아저씨한테 줄 것이다. 그 내막을 알게 되죠. 이걸 듣고 앤디가 굉장히 미란다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날에 미란다가 남편이랑 이혼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쌍둥이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vulnerable한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람의 어떠한 인간적인 허점을 인간적인 부분을 드디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란다는 일단 그거를 딛고 그냥 계속 일 얘기만 하다가 그 얘기가 끝나죠. 그래서 그때 앤디도 약간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앤디가 미란다한테 미친 듯이 미란다를 막 찾으러 갑니다. 미란다 아니나 다를까 회장이랑 회장 호텔 방에서 독대를 하고 있었죠. 그 방을 막 두드려가지고 어떻게든 미란다한테 언니 곧 잘릴 거예요. 이거를 말하려고. 언니 곧 잘릴 수도 있어. 큰일 났어. 이거를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발표회? 그 행사 자체의 이런 발표회? 거기에서 갑자기
내가 프리지아 냄새가 나나? 나 프리지아 냄새 나면 정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는 들어가서 미란다가 석상에 올라가서는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게 바뀌죠. 맞아요. 뭐가 바뀌어요? 일단 나이젤이 어떻게 돼요? 나이젤이 원래 가려고 했던 자리에 미란다가 자클린을 넣어버리죠. 그렇죠. 그 디자이너랑 막 눈빛 주고받으면서 좋은 소식 발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친구인 자클린 필레이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젤이 엄청 씁쓸하게 말하잖아요. 언젠가 나한테 보답을 해줄 거야. 이거에 대해선. 근데 앤디가 옆에서 그러죠. 무엇이? 진짜 그럴까요? 하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끝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앤디는 기분이 양껏 상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상했던 것 같아요? 나이젤이 그냥 그렇게 돼서? 어쨌든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 또 의지하고 있는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질도 없이 남에게 줘버리는 그 태도가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심지어 자기가 걱정했던 그 마음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거에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젤이 앤디에게는 감사한 분이죠. 앤디에겐 감사한 분인데 미란다에게도 엄청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항상 나이젤은 미란다한테 까인 적이 없어요. 일을 엄청 잘하고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일 열정 있는 사람과 제일 열정이 없던 사람이 엮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나이젤과 앤디는. 그래서 좀 앤디가 배울 수 있는 열정이란 게 많았는데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 순수했던 사람? 이런 사람인데 미란다가 이거를 정치질로 밀어냈어요. 자기의 자리가 자기가 잘릴 것 같은 위기니까 굉장히 딜링을 제대로 했죠. 런웨이를 자기가 맡으면서 내가 런웨이를 떠나게 됐을 때 나를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는 나의 명예 군단 목록을 이렇게 딱 회장한테 내밀고 그런 식으로 회장을 설득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럼 자클린은 어떡하냐? 자클린은 이미 그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클린이 받아들일까? 이건 이미 얘기가 오간 거다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디자이너 옆자리, 파트너 자리 그거면 되지 않겠냐? 그 계산에서 이미 나이젤이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가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남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일 잘하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 자체에 있어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싹 등한시하는 거? 이거 엄청 비일비재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죠. 상사가 뭔가 부하 직원한테 너는 나랑 끝까지 가야지. 난 너를 믿는다. 네가 해결해줘. 약간 그냥 비유하자면은 요즘 나온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그 김부장 이야기처럼 거기에서도 위에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 부장이. 그런데 결국에는 조금 더 일 잘하는 애, 조금 더 뭔가 그런 얘기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대체돼 버리고 그러면서 앞에서의 말은 넌 소중해 하는데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정작 잘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누군가 나를 정말로 아껴준다. 야, 너 같으면은 너 같은 애면은 내가 너한테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당연히. 내가 널 당연히 챙기지. 내가 당연히 너를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대부분 50% 이상은 빈말이거든요. 근데 빈말이 그냥 해주는 말 빈말이란 뜻이 아니라 진짜 비어있는 말이에요. 비어있는 말이에요. 그 위에 계신 분들의 비어있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듣는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내가 정말로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 잘하는 나이젤도 결국에는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럼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나이젤은 그 순간 또 용서하는 것 같죠. 왜냐면 나이젤은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앤디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정점의 정점까지 와봤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건가? 나도 앞으로 뭔가 더 커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저렇게 내치는 사람과 비슷해질라나? 이런 고민도 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당장 이 장면에서는 미란다가 너무 무섭다. 미란다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부분이 용인이 됐었는데 나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딱 들게 되죠. 차에서 대화를 해요. 차에서 어떤 대화를 하죠? 이미 알고 있었냐. 그것 대체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냐. 그리고 나라면은 나이젤한테 그러지 못했을 거다. 라고 하니까 미란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 이미 했잖아. 에밀리한테. 덤덤덤. 아니라고 하죠. 달랐다고 하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어쩔 수 없었다. 왜 했다고 할까요? 미란다는? 그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일일까? 라고 물어보죠. 이게 아마도 그 사고 나기 전날에 이미 이 대화가 오갔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을 때 미란다가 아니야 그냥 내 말대로 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앤디가 본인의 어쨌든 기준이 있었다면 아니요 전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뺏어갈 순 없어요 라고 말하면 자기의 지조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약간 결정 못해요.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있고 미란다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래 상사의 말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일단 얘기한 걸로 미란다는 들린 거예요. 그게 앤디가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나서 이게 좀 더 과정이 수월했을 뿐이지 태초에 선택을 한 앤디는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앤디가 막 충격을 먹어요. 내가 그랬다고? 맞아. 말도 안 돼! 약간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란다가 딱 그래요. 나는 너한테서 내 모습이 보여. 소름. 너가 사람들이 무얼 원하는지 좀 그걸 넘어서서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네가 필요한 걸 선택해내는 애야. 넌 나랑 좀 닮았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앤디는 자꾸 부정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미란다가 딱 그러죠. Don't be ridiculous.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기지 마. Everybody wants to be us. Everybody wants this. 모두가 지금 미란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을 원해. 스포트라이트의 중심, 본인의 일을 잘하는 거에 있어서의 인정받음, 그와 동시에 본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세상에 표명하는 그런 삶. 이걸 모두가 원한대요. 그래서 앤디가 바로 대답을 못하죠. 네. 왜냐면은 그 말을 남기고 미란다가 엄청 갑자기 또 비즈니스 스마일을 딱 띄면서 선글라스를 탁 끼고 차에서 내려요. 맞아요. 듣지도 않아. 이미 자기의 말이 다 맞는 거야. 근데 내리고 난 다음에 앤디가 반대편에서 내려서 미란다를 딱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앤디가 어떻게 하죠? 그냥 떠나버려요. 반대로. 뭐 어떤 결정을 내린 듯 하면서 돌아서 가버리죠. 네. 왜 그랬죠? 이제 더 이상 미란다와 일하지 않겠다는 약간 각오를 해버린 거죠. 그럼 앤디는 결정을 한 거네요. 나는 미란다가 살고 있는 삶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쿨하게 여러분들 쿨하게 퇴사해도 물건을 분수대에 던지면 안 돼요. 근데 앤디는 업무폰을 분수대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원하지 않아 하면서 떠나는 듯이 미련도 없이 가차 없이 그냥 가버리죠. 미란다가 막 찾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언론사 인터뷰를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미란다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퀀스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자, 미란다가 말한 대로 정말 everybody wants this. Everybody wants to be us. 이게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모두는 아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란다가 말한 이 성공은 정말 모두가 인정하고 인정받는 성공이겠지만 그래서 모두가 원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앤디가 받아들인 이 성공에 대해서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까지의 포함이라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갈래로 생각하면 맞다 아니다가 좀 나뉜다?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이런 삶을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래, 한 번쯤은 저렇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두가 살아본 삶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와,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멋지지 않을까? 이런 삶을 살면은 진짜 짱이겠다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이 영화에서 진짜 잘 짚어준 게 그렇게 달려나가다 보면은 내가 먼저 앞서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없는 길을 마치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거죠. 이 순간에는 아부를 해야 돼. 이 순간에 아부를 해야 이게 일이 잘 풀려. 그래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부를 할 거야. 그랬을 때 다들 또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진짜 눈 한 번 감고 하면 돼. 하면 바로 성공이야. 이러면 또 엄청 고민하죠. 이게 정말 이런 미란다 같은 삶, 이러한 모두가 원하는 삶, 이란 게 과연 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두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다 지켜지기 어려운 삶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고 이렇게 미란다처럼 이렇게 일에도 인정을 받고 개인 가치는 인정을 받는데 그와 동시에 타인의 가치를 폄하하는 삶이야. 이게 모두가 원하는 삶인지 이걸 앤디는 정말 많이 고민한 것 같고 앤디가 선택한 판단은 아니다 였죠. 근데 이러고 나서 중요한 게 미란다가 일종의 태도 변화가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뉴욕 미러라는 언론사에 이제 앤디가 면접을 보러 가서 항상 그 레퍼런스라고 봤거든요. 이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이 사람이 어땠는지. 그래서 여러분 일은 잘해야 합니다. 잘 해야 돼요. 일을 잘 스스로 해야 되는 건 해야 이제 레퍼런스가 잘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란다가 직접 노트를 남겨서 팩스를 보냈다고 하죠. 미란다가 뭐라고 했냐면 Of all assistants she's ever had, you are by far her biggest disappointment. 이때까지 있었던 비서들 중에 당신이 제일 실망스러웠대요. 그리고 If I don't hire you, you're an idiot. 내가 당신을 고용하지 않으면 내가 바보래요. 그러면서 딱 말하죠. You must have done something right. 뭔가는 제대로 해냈나 보네요. 이 무언가가 어쩌면 앤디가 스스로 성공이라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앞으로 꾸려나갈 직장이라는 거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생겼다는 거를 지금 인정해 준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의 미란다의 심경의 변화. 근데 그렇다고 미란다가 스스로를 바꿀 것 같진 않아요. 왜 바보라고 했을까요?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게 실망을 미란다가 받은 실망은 결국 자기랑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에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일 너무 잘했잖아요. 그치. 너무 엘리트고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인 앤디를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은 바보다 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면 이 문장을 좀 쉽게 말하면 난 얘한테 삐졌는데 얘가 날 떠나서 삐진 거야. 근데 일은 진짜 잘해. 딱 이거죠. 네. 정말 츤데레 끝판왕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앤디가 지금 앞선 이 경험들 있잖아요. 이 경험들 없이 자기가 원하던 이 위치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초반에 앤디를 다시 보면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나왔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언론이라는. 근데 자기가 알지 못했던 세계,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아니었으면 겪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배워나가면서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취준생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제일 부재됐던 것 같고 앤디는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다가갈지에 대한 입장이 부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 시작에는 그랬는데 끝나면서
일에 있어서의 그런 부재됐던 비어있던 생각들이 가득가득 차면서 드디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한테 힘든 경험을 해봐야 배워요 라고 말하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배워나갈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손쉽게 놓기보다는 조금 더 잡고 있길 바라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경험들이 어쨌든 삶의 경험들이고 배워나갈 수 있고 그게 쌓여야 앞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마치 그거잖아요. 연애 많이 해봐야 된다. 연애를 많이 해봐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안다. 그 말처럼. 근데 연애하는 과정 너무 아프고 슬프고 다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거친 이 두 여자가 마지막에 에밀리한테도 나 옷이 패션위크 갔다 와서 너무 많은데 좀 줄게 해가지고 이 모두가 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 엔딩. 그리고 나서 또 길에서 출근하는 아니나 다를까 불만 가득하게 출근하는 미란다와 마주하게 되는 앤디와 그 둘의 미소. 딱 그렇게 이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여기서 제일 저희가 오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그리고 이걸 듣고 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이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성공이란 건 어떠한 걸 의미하는가? 혹시 공유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한테 성공은 사실 하고 싶은 거 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기는 한데 저는 그냥 제 시간 잘 쓸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삶. 그러려면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미란다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란다는 어쨌든 일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일이 아무리 좋고 일에 대해 욕심이 뭐 당연히 가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제가 최우선으로 둘 예정이라서 저의 성공은 나의 행복. 나의 행복. 너무 좋다. 네. 나의 행복. 저의 성공은 나의 인정인 것 같아요. 이게 찾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가끔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제일 박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혼자서의 상상인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이 오면은 너무 짜릿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잘한 부분들도 사실 미루게 된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해요. 그 순간에는 그냥 기쁘게 즐겨도 되는데 다음에 해야 될 거, 다음에 더 발전해야 될 거 막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진짜 저에게 성공이란 건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거. 근데 그 태도를 가지는 거. 그 태도가 가지기가 어려워서 이건 것 같아요. 좋군요. 그러면은 오늘도 한번 각자의 로그라인을 써볼까요? 뭔가 방금 얘기한 이런 성공의 의미랑 더불어서 좀 로그라인이 써질 것 같긴 한데 저는. 그쵸. 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네, 그럼 피디님 먼저 하시겠어요? 오늘은 먼저. 네. 저는 좀 방금 얘기한 나의 인정이라는 부분이랑 겹쳐요. 저의 로그라인은 Wake Up Six입니다. 이게 나이젤이 한 대사예요. 나이젤이 처음에 앤디가 뿌앵하면서 갔을 때 정신 차려, 이 사이즈 6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란다는 그냥 미란다 일을 할 뿐이고 등등등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나이젤의 되게 주옥 같은 말 한마디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이 런웨이는 So many people would die to work.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일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You only deign to work. 너는 그냥 의무로만 하고 있어. 그냥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wake up six라는 말을 딱 하거든요. 저는 이게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 스스로한테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이즈 6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좀 반복적인 굴레에 빠지면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깨닫질 못해요.
그걸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까먹게 되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잠도 자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등등등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가끔 한 번씩 거울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때마다 난 나이젤의 이 대사를 생각해야겠구나. Wake up, 일어나, 생각해, 깨어나, wake up, six, 이걸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미란다에게 오는 전화를 분수대에 던져버리는 앤디의 모습을 오늘의 로그라인명으로 하고 싶어요. 그 전화가 영화 속에서는 일 그 자체였지만 저는 저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 부딪히는 현실을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휴대폰 던져버리고 나의 갈 길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런 희망, 그런 꿈을 안고 한번 정해봤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를 퇴사하고 나는 이거를 해내야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퇴사 언제 하지? 내가 올해는 퇴사해버릴 거야. 막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서도 다들 퇴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그 퇴사를 못 하는 게 뭐 매달 월급이 들어올 수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퇴사를 하고 나서 내가 뭘 할지가 확실치 않아서잖아요. 근데 그 가치 판단이 딱 드는 순간 정말로 앤디처럼 그렇게 분수대에 핸드폰까지 던져 넣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뭔가 진짜 단순히 퇴사를 한다, 뭐 회사를 그만둔다, 일을 그만둔다,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말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가치관이 딱 뚜렷하게 정해져서 이걸로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순간이 오는 그 지점,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정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정말 많이 사랑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이제 후속작이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 게 결국에는 1편에서는 앤디가 떠나갔잖아요. 네. 2편에서 근데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돌아오는지. 아니 앤디는 분명 언론사에서 일하려고 나갔는데 왜 미란다랑 또 이게 연결점이 생기는 건지 너무 궁금해할 것 같고 원작 소설이 사실 있는 영화라 가지고 제가 원작 소설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그 늪에 빠질까요? 소설을 읽고 나서 영화 보면 안 된다. 영화 보고 나서 소설 봐라. 그러면은 2편을 일단 보고 나서 책을 읽어보는 걸로 조금 밀어봐야겠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패션계를 다루면서 막 하이 커리어 성공 그리고 개인의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해준 작품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지금 핸드폰을 던져야 될까요? 분수대. 제가 던지겠습니다. 뭐라도 던져야 될 것 같아.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희 로그라인명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25편의 영화를 리뷰를 해왔어요. 네. 정말 많은 걸 알아가고 배운 시간인데 좀 중간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들 메타인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잠시 쉬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잠시 로그라인명은 잠시 막을 내리지만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릴 건데 PD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저도 PD님한테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감사해요.